지작사를 포함한 모든 부대는 북한의 도발이 있거나 도발 징후가 농후해지면 위기조치반이나 긴급조치반을 소집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작사는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 등으로 인한 위기조치반을 몇 번 정도 소집했습니까? 이제 의원실 서면 질의했던 종합한 걸 봤을 때 거의 180에서 190회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거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정확하게 숫자로 보면 2024년도에 총 167회의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67회 위기조치반이 소집됐습니다. 이런 현황은 2022년과 23년을 함께 비교해 보면 22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50회, 23년에는 101회인데 2024년은 167건으로 22년에 대비하면 234%, 23년에 비해서도 65%가 증가한 매우 높은 수치의 위기조치반 소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은 실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있었고, 그래서 24년에 군의 대비태세 강화가 너무 굉장히 과도의 그런 상태였다는 것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뭐 저도 합참에 있다가 이제 지작사 내려갔는데 아마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복합해가지고 아마 상황 위기조치기구 소집 횟수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북풍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4년도에 이런 위기조치반이 북풍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북풍 이거 이렇게 우리가 군이 이러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북풍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청문회에서 전화 또는 우리 합참에서 답변을 했지만 북풍과 관련해서 연계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북한군 도발 상황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합참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작전본부장님. 12.3 비상계엄 이전까지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도발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32차례 있었습니다. 32차례. 혹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앞서 지작사 위기조치반 소집 사례에서도 알 수 있고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도발 횟수에서 알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53년도 정전이 협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12.3 계엄이 선포되기 이전까지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특히 24년에 보면 지속적으로 수위가 낮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세적인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데 그다음에 그 도발 수위는 ICBM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으로 도발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날 12.3 비상 계엄이 있고 그것은 별개로 합수 계엄 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이 대행했지만 의장으로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해서 혹시 모르는 도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인식이 마치 북풍이다,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답변 드렸지만 군의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계태세를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 조치 사항이고 지난번 질의에서도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올렸다라는 일부 말씀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 같은 혼란 상황 속에서 이를 이용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잠시만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에 안 보니까 네 그쪽으로 나와주세요. 김대우 수사단장님 계엄 당일날 수사관 49명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방첩사가 주도했고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방첩사 수사관이 출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수사단장님도 여인영 사령관이 지시로 했다라고 하는데 방첩사는 전시 위기 상황에서 주 임무가 뭡니까? 계엄 상부에서 떨어지는 계엄 사범을 체포하고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방첩사의 계엄 상황의 주 임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군에는 다 아시겠지만 명시된 가업과 추정된 가업이 있습니다. 명시된 가업이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각급 부대별로 알아서 준비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방첩사도 계엄이 선포돼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은 명시된 가업이죠. 그렇습니다. 자, 명시된 가업은 평상시에 주기적인 훈련을 하고 임무수행 절차를 수단합니다. 예. 이걸 하는 근거는 합동수사본부 시행 계획과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군사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은 안 하지만 대표적으로 방첩사와 국정원, 경찰, 해경,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수사 권한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각 기관별 몇 명씩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아까 말한 2개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계엄이 선포되면 사령관이 지시했건 안 했건 국정원,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합동수사본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건 원래 명시가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관기관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이미 다 공유되어 있고 사전에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방첩사 협조 요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연습 시 4대 명시된 가업, 방첩사의 통합방위작전, 그다음에 4단계 이후의 안정화 작전,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 운영, 고유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한 훈련을 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 지난해 3월에도 3일 동안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했죠. 맞습니다. 자, 과거 훈련 경험을 봤을 때 합수본부 구성이 완료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단 각 기관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모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정확한 시간은 안 나오지만 최소한 반나절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2.3 비상계엄에서도 방첩사 수사관들이 매뉴얼이 명시된 대로 훈련했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지만 출동 지시가 하달됐기 때문에 신속한 조를 편성해서 현장으로 출동한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1분 드리세요. 네. 당일날 비상계엄이 출동되고 지시가 돼서 49명이 출동했지만 사실 수사관들은 상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출동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출동 지시가 하달돼서 신속하게 출동은 했으나 막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라는 문제를 따지고 그래서 국회에 진집하지 않고 여의도 일대에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자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명도 국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예. 안 들어. 자,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 수사관들의 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원래 명시된 가업대로 했고 출동해 보니까 이 내용이 이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과도한 내란의 프레임을 수사관들의 씌우고 막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